본격 영화 방송 무비큐. 한 주간 여러분의 영화 선택을 책임지고 있는 박경림입니다. 자, 오늘은 현실을 벗어나 놀라운 상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스토리로 한 번의 더위를 날려버린 오늘의 영화. 바로 보기 버튼 누를 준비하시고요. 오늘의 무비큐 픽부터 시작합니다. 외계인의 죄수들은 여러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드와 썬더의 일이다. 오랜 시간 지구에 머물며 외계인 죄수를 관리해온 가드와 썬더. 죄수번호 78A47 7번째 탈옥 죄수 검거 완료. 그 방법이란 인간의 몸에 죄수를 가두고 인간의 생명이 닿으면 그대로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죄수의 숫자만큼 필요한 인간 개체. 늘 그렇듯 가드는 빈틈없이 죄수 주입을 마무리하는데 얼마 후 서울 상공에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나타납니다. 지산병원에서 죄수를 받은 인간들 목록을 뒤지고 있다. 찾았다. 이놈이 인간 한 명을. 이름은 문도석. 그들의 목적은 강력계 형사 문도석의 몸에 들어간 일명 설계자를 빼내는 것. 문도석, 네 안에 위대한 설계자가 갇혀있다. 설계자는 반란의 중심이자 죄수들의 우두머리였죠. 탈옥을 위해 가드의 에너지원을 빼앗으려는 외계인. 가드는 어떻게든 이를 막아야만 하는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말죠. 한편 고려말 얼치기 도사 무륵은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린 신검의 행방을 쫓기로 결심하는데 신검, 면포, 2,000필? 근데 이게 묘사가 사실적인 게 이게 누가 봤단 얘긴데. 올해 8월 닷새 날 황릉산 강가에서 어부 하나가 이상한 칼을 하나 건졌는데 이게 망치로 두드려도 부서지질 않아. 절름발이 하나가 옆에서 그걸 구경하다가 가슴팍에 맞았는데 지팡이 없이도 일어났더라고.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심상치 않은 소문. 이 세상 물건은 절대 아니로다. 그러면 신검은 지금 누구한테 있나? 헌데 신검을 노리는 자는 무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대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안다고. 그럼 알지. 어떤 연유로 하시나? 원래 우리 거니까. 이게 무슨 일? 난생 처음 보는 요괴의 등장. 이에 질세라 그간 갈고 닦은 도술로 요괴에 맞서보는 무륵. 하지만 역부족. 제대로 손 한 번 못 써보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죠. 모두들 마당을 비우고 물러나시오. 그 사이 신검을 노리는 또 다른 도사들의 등장. 가진 신묘한 무기로 신통력을 발휘한다는 청운과 흑설. 제대가 신검을 가져온 게 이들은 또 다른 강력한 세력 밀본의 힘을 등에 업고 신검 찾기에 나서는데 이때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단숨에 신검을 손에 넣은 자가 등장합니다. 대체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근데 니년이 그걸 가져갔어 싶어? 비밀의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쟁탈전. 탈옥이다. 그 사이 탈옥에 성공한 외계인. 이제 시간의 문이 열리면 아주 신묘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드디어 이야기로 홀리고 액션으로 도수를 부리는 최동훈 감독이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영화 외계인 1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과거와 현재로 가는 시간 여행의 화려한 CG 그리고 한국형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도사들의 멋진 액션씬까지 보니까요. 얼핏 보면 최동훈 감독님이 만든 어벤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이 1부였잖아요. 그리고 또 1부가 너무나도 감질만 날 때 딱 끝나다 보니까 2부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최동훈 감독이 이 이야기를 떠올린 게 5년 전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 자신이 30살이라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너무 좋아했었던 이 외계인 주제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만약에 그 누군가에게 이상한 존재가 와서 당신 안에 외계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의 구상이 시작된 거죠. 그 정말 작은 단초에서 이 수많은 인물과 이야기가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장르를 하나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이 외계인과 시간 여행이 나오다 보니까 SF 영화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이 도사들의 도수를 보면 판타지 영화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신검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면 최동훈 감독님의 주특기죠. 케이퍼 무비 장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장르를 총망라하겠다 이런 야심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외계인 일부가 한국 영화사상 가장 최장 시간의 프로덕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려 387일간의 프로덕션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2부까지 모두 촬영이 끝난 상태고요. 가장 그 드라마틱한 구성을 위해서 절묘한 지점에서 딱 끊어서 1부가 마무리가 된 거죠. 아마 신과 함께 2부작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차이점이 있다면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그 시리즈에서 각자의 엔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계인 같은 경우는 한 편을 길게 쫙 찍어놓고 기가 막히게 딱 재미있는 부분, 딱 중간 부분에서 딱 끊어서 1부가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2부는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 외계인 일부의 가장 큰 특징이 도술의 세계와 그리고 SF의 세계가 딱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질적인 요소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국 영화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세계라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분위기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늘이 열린다. 죄수번호 78A47. 인간은 죽어가고 있다. 탈옥은 계속 벌어질걸. 내가 마지막은 아니야. 서둘러 에너지를 접속해서 하바를 멈춰야 돼. 하바를 폭파해라. 이 구역 안에 죄수들을 깨워라. 저게 뭐지? 일단 이제 제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목 자체가 그냥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 플러스 인이에요. 그렇죠. 외계인은 말 그대로 지구 바깥 세계에서 들어온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외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외계인은 인간의 뇌에 가두어진 외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외계와 사람 인자가 결합된 그런 모종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계인의 활약은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현재와 고려시대 두 가지의 배경을 오가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가드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가드는 인간의 몸속에 수감된 죄수들을 호송하고 또 관리하는 일종의 로봇입니다. 자신의 어떤 파트너인 썬더와 함께 정체를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이 탈옥하려는 죄수의 우두머리와 함께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임무 완료. 에너지 접속 성공. 또 죄수들의 리더가 갇힌 인간의 몸이 바로 강력계 형사인 문도석이거든요. 이 문도석이라는 인물은 영문도 모른 채 빌런이 되고요. 그러면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극 전반을 또 이끌어 가게 됩니다. 지금 뭐 현재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600년 전의 과거, 즉
고려 시대에도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죠. 전 현대보다 유머가 풍부했던 과거를 조금 더 재밌게 봤는데요. 마치 전우치가 연상되는 무륵도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용서들 하시게. 신검에 걸린 포상금을 얻기 위해 갖가지 도술 액션을 선보이는 무륵은 허술함을 보이다가도 반전 매력을 선보이는 그런 인물이죠. 천둥을 쏘는 여인이라. 저는 뭔가 미스테리한 구석이 있는 그 천둥 쏘는 여자, 이 등장인물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이 고려시대에 난데없이 권총을 들고 나타나서 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온 인물인가 사실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또 아니나 다를까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신검입니다.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그런데 이 신검을 노리는 무리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가장 재미지더라고요. 예, 흑설과 청운. 둘이 함께 파트너처럼 함께 다닙니다. 그렇다고 또 부부는 아니라고 해서 부부 아니에요. 부정을 하고 있죠. 네. 혹시 삼각산의 두 신선? 그렇지. 부부도사? 부부 아니다 이놈아. 저놈은 내가 맞죠. 보면서 저는 신용문객잔이나 강시 시리즈 같은 그런 과거 홍콩 무협 영화의 어떤 향수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꼼짝 마시오. 부적입니다. 한 장을 사신다면 20장을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역할은 신선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기, 방문, 판매상 같은 제조부터 시작해서 네. 그 설정도 굉장히 재미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또 이제 밀본의 수장인 자장과 한패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등을 돌리고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이 자장이라는 캐릭터, 이 인물이 나중에 또 후반부에 굉장한 반전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 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인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접점이 생기지? 약간 의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감독님이 누굽니까? 최동훈 감독입니다. 최동훈 감독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최동훈 감독님의 전작을 보면요. 타짜, 도둑들, 암살. 이 작품들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대표적인 멀티캐스팅 영화 아니겠어요? 이 외계인 일부 역시 그 맥을 이을 만한 역대급 캐스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릇 도술이라.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아까 꽃놀이 나온 사람들도 기분 잡치면 안 되니까 비는 됐고. 손짓 하나에 일진광풍을 내려오며. 또한 배우고 익히면 다치는 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것에도? 칼을 아름답소.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어? 그럴 리가요. 일단 술로 몸을 좀 데피실까요? 그러십시다. 술에 약을 탔나? 응? 안 죽어. 걱정 마. 맞아. 네가 오를 맡겠다고. 네가 지구에 너무 오래 살았구나. 인간의 아이까지 키우다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배우는 단연 김우빈 배우죠. 근데 넌 왜 자꾸 내 흉내를 내? 네. 너무 똑같은가? 2016년에 개봉했던 마스터 이후에 무려 6년 만에 돌아온 김우빈 배우는요. 썬더가 분신술을 부린다는 설정으로 1인 4역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무게감 있는 카리스마와 액션은 물론이고요. 영화 중간에 분홍색 패션이 돋보이는 모습으로 능청스러운 매력은 물론이고 의외의 귀여운 포인트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일명 무륵도사 역을 맡은 류준열 배우의 매력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마검신묘 무르기 하늘을 대신해 일벌백계 할 터이니 달게 받으시게.
류준열 배우가 맡은 이 무릎은 뭐 얼치기 도사입니다. 얼치기 도사지만 이 부채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우왕과 좌왕이라는 또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아주 재미있는 씬들을 많이 또 선물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전우치? 이러면서 전우치를 떠올리실 텐데요. 류준열 배우도 이 전우치의 배우인 강동원 배우에게 또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많은 조언을 또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아도 믿고 볼 수 있는 김태리 배우도 있는데요. 이 김태리 배우는 무릎과의 티키타카는 물론이고요. 액션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신검을 내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물가물하네. 내 앞에서 인생을 다 고백할 필요는 없어. 내가 네 진짜 신부는 아니잖아.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역할을 위해서 요가, 체조, 절권도까지 엄청난 준비를 했다고 하죠. 반전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인 만큼 김태리 배우의 이야기는 아마 1부보다는 2부에서 좀 더 본격적인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2부를 보시면 그때 다시 또 1부를 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1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영화 외계인 1부 함께 보면 좋은 영화들 오늘도 픽해 오셨죠? 김진수 기자님 어떤 영화 픽해 오셨나요? 최동원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그 외계인 1부와 결이 비슷한 영화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이 작품 영화 전우치입니다.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린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린다. 영화 전우치는 한국 고전 소설 중에 하나인 전우치전의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삼아 재창조한 작품입니다. 2009년 개봉 당시에 최초의 한국형 히어로 무비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얻기도 했는데요. 주요 스토리인 도사와 요괴의 대결은 자연스레 이번 영화인 외계인을 떠올리게 하죠. 또 강동원 배우가 선보이는 유쾌하고 뻔뻔한 악동 히어로의 매력. 오늘 영화와 함께 꼭 감상해 보시죠. 자, 이번엔 재호 씨 어떤 영화 정해왔나요? 8월이 오면 꼭 봐줘야죠. 의열단의 실제 활동을 모티브로 가슴 뜨거운 항일 무장투쟁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암살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름 없는 독립군들의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영화 암살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속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수많은 독립투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인 2역과 액션 연기로 역대급 캐릭터를 갱신한 전지현 배우를 비롯해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정재, 하정우, 조진웅, 오달수, 이경영 그리고 조승우, 김혜숙 배우까지 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는 라인업으로 12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암살. 시대의 비극 속에서 모든 걸 던졌던 이들의 이야기. 오늘의 영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리모컨의 바로 보기 버튼을 꼭 누르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무비큐픽 영화 외계인 1부였습니다.